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자격증 과정의 민간경비론을 맡은 송봉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민간경비론 제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민간경비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민간경비론, 경비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있는 민간경비론의 강의 목표와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앉아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경비지도사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강의를 보고 계시겠죠. 과연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 민간경비론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1차와 2차로 나뉘고 1차 과목이 두 과목, 법학개론과 제가 맡고 있는 민간경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경비업법 한 과목과 나머지 한 과목은 경호학, 범죄학, 소방학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과목은 절대평가죠. 평균 60점만 되면 됩니다. 결국 40문제 나와서 24문제, 평균 24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꽈락 40점만 면하면 되죠. 그리고 2차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항상 2차 과목의 결과는 한두 문제입니다. 한 과목당 한두 문제. 그 안에서 결정이 되고 세 문제 이상 틀리면 탈락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경비지도사를 목표로 한다면 민간경비론은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다른 과목 구성은 얼마나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가 목적이라고 하면 2차 과목인 경비업법과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경비지도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00시간 주어진다면 80시간 이상을 2차 과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학개론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법학개론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 민간경비론보다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학개론이다 보니, 법학이다 보니 법학 자체가 이거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학습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을 1차, 첫 번째로는 2차 과목을 80% 이상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는 법학개론을 하시고, 세 번째 민간경비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경비론은 얼만큼 해야 되냐? 10강만 들으십시오. 제가 준비한 10강만 들으시고, 10강이니까 한 강에 1시간 정도 생각하면 10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더 이상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목표가 80점입니다. 100점이나 60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평균 60점만 되면 합격인 거죠. 1차 과목이니까, 절대평가니까. 내가 법학개론이 조금 어려워. 그러면 민간경비론을 80점 정도 목표로 하면 되죠. 결국 민간경비론이 40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가 나와서 100점이니까 저희는 4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빼고 32문제 정도만 맞추자, 80점만 맞추자라는 여유를 가지고 10시간, 10강만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론, 이번 민간경비론 10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핵심 강의를 합니다. 우선 매 강의마다 핵심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요령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면 됩니다. 민간경비론에서는 강의를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론적인 공부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도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령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강의가 마칠 때마다 강의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복습, 핵심 내용, 기출문제 요약,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지? 기억만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게 어떻구나,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이 기출문제로 어떻게 나왔구나. 아, 기출문제에서 내가 몰랐던 문제가 뭐가 있구나. 라를 머릿속에서 상기할 정도면 되면 됩니다. 우리는 2차 과목인 경비업법이나 경호학, 범죄학처럼 모든 내용을 달달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지선다형의 한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요령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40문제 중에 32문제, 80%, 80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요령을 학습적인 게 아닙니다.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래서 요령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하고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 시험 전날 한 번쯤 복습을 하면 경비지도사 준비에 있어서 민간경비론 과목은 여러분과 저의 10시간, 10강의로 모든 것이 끝나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민간경비론 소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민간경비론에 있어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결국 민간경비와의 개념과 공경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전에 제가 먼저 생각해보기라는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는 뭐냐? 핵심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학습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민간경비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민간경비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민간경비와 반대가 되는 공경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의 학습의 내용은 민간경비가 무엇이고 공경비가 무엇이고 그리고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점과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기출문제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차시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 앞서서 생각하기를 발판으로 요약까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경비의 개념입니다. 민간경비. 민간경비란 결국 고객으로부터 의뢰자로부터 민간경비 서비스를 보수를 받고 보수를 만큼 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누가? 영리기업이. 결국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민간경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민간경비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ADT 캡스라든가 S1, KT 캅스 수많은 민간경비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아니면 직장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민간경비고 그거와 반대되는 공경비의 개념은 머릿속에 그냥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은 제가 의뢰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죠. 그러죠. 민간경비는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의뢰자, 고객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입니다. 민간경비는 공권력에 의한 경비와 대응되는 개념이죠. 공권력에 의한 경비, 경찰활동, 공경비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경비를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대가를 지불한 특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및 기관의 범죄 예방 활동, 민간이 주체가 되고 고객 대상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난 뒤에 진압과 수사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한다? 공권력, 공경비가 한다는 거죠. 결국 경찰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민간경비의 강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 플러스 자연재해, 화재,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탐정, 민간조사업 등 치안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특정 고객의 대가 지불에 의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민간에서 주체가 되는 결국 반대되는 경찰이 주체가 되는 공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 활동을 강의의 민간경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 경비가 그렇다면 과연 공경비는 어떻게 하냐? 공경비는 법 집행을 한다. 무엇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법적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 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 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불특정 다수라고 그러죠. 고객은 민간 경비의 고객은 특정 다수, 비용을 지불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공경비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결국 범죄 예방은 경찰과 민간 경비가 같이 하지만 대표적으로 공경비에서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 특히 법적인 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수사와 범죄 예방. 범죄 예방은 필요 없고 수사죠, 수사. 범인 체포 및 수사라는 거죠. 결국 공경비는 누가?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경찰이. 대상은 국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격은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입니다. 하지만 민간 경비는 그냥 해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입니까? 모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영리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공경비는 법 집행 권한이 있다. 일반 통치권에 의거 법에 근거하여 법적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누구 일부를 위한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공경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사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경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 경비는 특정한 의뢰자,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공권력, 권력 작용에 있어서 경찰한테 우리가 주어진 권력에 의해서 강제권, 권한이 주어지는데 민간 경비원은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민간 경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 흔히 보시는 아니면 여러분 회사나 학교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들 법적 권한, 지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사인, 개인과 똑같습니다. 일반 시민과 똑같죠. 아무 권한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민간 경비하고 공경비의 교집합도 있고 아예 떨어진 부분도 있겠죠. 서로 같은 작용은 뭐냐? 서로 같이 하는 건 결국 범죄 예방하고 억제는 같겠죠. 그리고 질서 유지도 유사합니다. 공동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한은 없다라는 거죠. 공경비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인 체포, 범죄 수사와 같은 법 집행을 주로 하고 민간 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억제 그리고 시큐리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손실 예방, 자산 보호입니다. 고객의 손실 예방, 자산 보호 활동에서 그 기능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교집합은 어디냐? 범죄 예방과 범죄 감소, 질서 유지. 만약 여기에 법 집행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땡. 수사 땡. 그거는 법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특징을 분리를 해놓으면 이쪽 편이 민간경비, 이쪽 편이 공경비죠. 결국 두 개의 차이점은 성격은 영리성,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 공경비는 공공성이고 결국 민간경비도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 사람, 주체에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제약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 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국가로서 그동안 경찰의 지도와 감독 하나에서 민간경비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미법계적으로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이죠. 미국에는 경찰관 업무를 퇴근을 하고 나면 파트타임 부업으로 민간경비 활동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나라는 뭐다? 그냥 경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부를 할 때는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경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한 활동이다. 결국 국가가 국민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경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비 서비스의 투입, 역할과 기능, 서비스 대상, 전달, 조직, 산출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제 기에 계속 익숙해지죠. 지속적으로 똑같이 해서. 하지만 이 똑같은 내용들이 그동안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에 여러 번 나왔다는 걸 잠시 후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민간경비는 고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특정 고객을 대상, 영리기업이고 손실보호, 손실감소, 자산보호고, 공경비는 시민을 대상, 범죄 대응. 범죄 대응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일반 시민 대상, 정부, 법집행 및 범인 체포다. 자, 그리고 경찰학이든 법학이든 사회과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거와 형식적인 게 나옵니다. 실질적인 민간경비활동, 형식적인 민간경비활동, 그리고 실질적인 경찰활동, 형식적인 경찰활동, 실질적인 법치주의, 형식적인 법치주의,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을 할 때 이걸 먼저 해놓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수월합니다. 실질적인 건 뭐냐?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형식적인 건 뭐냐? 법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형식적.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더라도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관이 하는 활동은 실질적인 경찰활동. 경찰활동인데 법에 규정된 경찰활동은 형식적인 경찰활동이 됩니다. 자, 민간경비도 마찬가지죠.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원의 활동은 형식적인 민간경비. 하지만 민간경비, 경비원 아저씨가 경비업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행하는 활동은 뭐다? 활동에 포커스를 둔 건 뭐다? 실질적인 민간경비 활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건 활동, 형식적인 건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형식적인 민간경비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들 속에는 2차 과목인 경비업법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경비업법, 경비조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경비업법을 이미 수많은 차례 공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규정이 된 경비 업무가 형식적인 민간경비 업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잠시 한 내용이 민간경비론에 그동안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간 제가 10강을 준비하면서 2015년부터 19년, 그러니까 한 해에 40문제가 나왔으면 5년이면 200문제죠. 200문제를 모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딴 데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는 그날 배운 뒤에 모든 걸 확인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공경비, 민간경비의 개념 그리고 차이에 관해서 그동안 5년간 1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간 약 3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죠. 자, 이 시간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문제당 20초를 줄 겁니다. 문제당 20초를 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20초간 선택을 하십시오. 20초간 문제를 다 읽었는데도 답을 선택을 못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핵심 강의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맞춤 문제는 다음에 나도 맞춥니다. 틀린 문제 위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내가 틀렸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2015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정확하게 20초를 여러분한테 주겠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죠. 자,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죠. 옳지 않은 것. 자, 가.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 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국가다. 나.
민간경비의 법률관계 근거는 경비계약이고 공경비는 법령이다. 다.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이고 공경비는 범죄 예방과 손실 예방이다. 아니죠.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과 범죄 억제, 범죄 진압은 뭐 해야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범죄 수사는. 그리고 공경비는 범죄 예방과 손실 예방이 아니라 범죄 억제라든가 범죄 진압, 범죄 대응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나머지 가, 나, 라는 맞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 나, 라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익히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보기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풀어보시죠.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나, 계약자 등 특정인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다,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각종 제약을 받는다. 시설주의 시설물 보호, 특정 고객의 생명, 재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자, 선택하셨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가번이죠. 자,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은 민간경비입니까? 공경비입니까? 공경비죠. 그래서 너무 쉽게 답을 선택할 수 있었다. 자, 2016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은 문제 참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 틀린 것이 3개죠. 그러면 틀린 거 3개를 올바르게 고칠 줄 아는 능력까지 있으면 공부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옳은 것은 하면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3개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시면 됩니다. 공통점.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충분히 읽어보셨습니까? 아, 제 설명을 듣는다고 읽어보셨죠? 가, 특정 고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니죠. 이건 뭡니까? 민간경비죠. 나, 범인체포 및 범죄 수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사는 민간경비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예방, 위험 방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무 수행 시 강제력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민간경비는 제약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너무 쉽게 답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만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옳지 않는 것. 하나만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쉽다. 몇 번입니까? 나번이죠. 옳지 않는 것.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 예방까지는 맞지만 진압, 수사는 누구나 할 수 없죠. 강제력,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일반 시민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비원은 뭐와 똑같다? 일반 시민과 똑같다. 현행범 체포는 여러분도 저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다,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누구? 특정 고객만 한다. 라, 민간 경비의 목적은 사익 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답은 명백한 나번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것이니까 옳지 않는 것이 3가지가 되겠죠. 3가지를 한번 보시면 답은 일단 다입니다. 자, 옳은 것은 가, 일단 전달 조직, 민간경비는 정부, 뭐 보자마자 땡, 가번은 아니고 나, 권력, 민간경비는 권력 땡, 라, 역할,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 범죄 진압, 범죄 진압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보기가 이전에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죠, 라번은. 그렇죠. 말만 조금 다르겠지만 경찰, 민간경비, 서술된 형태는 똑같습니다. 권한의 근거, 민간경비는 위탁자의 사건, 경찰은 통치권. 아, 내가 사건, 통치권을 모르겠어. 그래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왜? 가, 나, 라가 명확하게 틀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건과 통치권은 어차피 경비업법, 법학개론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우실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3개는 옳고 하나는 틀립니다. 자, 풀어보고 계시죠? 자, 시간 관계상 답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입니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다. 아니죠. 가, 나, 다는 배웠지만 교수님 우리 라 안 배웠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개념에 관해서 형식적과 실질적 짚고 넘어갔습니다. 법에 의한 개념은 뭐라고? 형식적 의미의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도 여러분들이 풀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경비지도사에서 민간경비론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직접 푸는 것만큼 좋은 학습 방법은 없다.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간경비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 너무 쉽죠? 가입니다. 공공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이 범죄 예방을 하니까. 자, 그런데 너무 어렵다. 나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다. 다 범죄 발생의 사전적 예방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서비스 제공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형성이 된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나는 이후에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에서 2강과 3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가 애매하더라도 가를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개가 틀렸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틀린 거 고쳐가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라번이죠. 자, 그러면 틀린 거 한번 고쳐볼까요?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땡. 제가 제약을 받는다라고 바로 설명과 동시에 바꿨습니다. 나 공경비의 주체는 국가다. 다 민간경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영리기업이다. 개인이다. 너무 쉽죠? 자, 이제 2018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다. 범죄 수사는 누가 한다? 공경비가 한다. 자,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요거는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실질적 의미가 나오죠. 답은 몇 번입니까? 가번이죠. 형식적인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유는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경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간경비는 경비업법. 나머지 나, 다라는 틀린 거죠. 자,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영리성을 갖는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수의 대상이다.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을 한다. 공권력을 추구한다. 이거 너무 쉽죠? 문제가 계속 중복이 된다는 건 느끼죠.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 그 단원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2019년 2문제 바로 아래 위로 41번과 47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가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증거수집이죠. 증거수집은 법적인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거고 47번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공경비의 임무는 범죄 예방과 대응이고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이다. 피해 회복은 민간경비의 영역이 아니죠. 피해 회복은 요거는 소송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민간경비 성장의 배경입니다. 과연 민간경비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그 두 가지는 사회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 앞서서는 민간경비가 성장한 이유가 뭐지? 사회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뭐지? 이론적 성장은 뭐지? 이론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
첫 번째,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안에 내용은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아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범죄가 증가했다. 양적으로 증가했다. 질적으로도 흉포화되었다. 조직범죄, 사회범죄, 무슨 범죄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경찰도 사람이죠. 공권력은, 경찰력은 한계가 있다. 경찰이 모든 걸 다 막지 못합니다. 경찰의 인적 자원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공권력보다는 다른 범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또 집중을 또 해야 되고, 어쨌든 이 경찰도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이 증가되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뭐가? 개인과 조직의 안전의식이 증대가 되었다. 결국 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도 커졌다.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 의식주가 해결하고 나면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결국 공공경찰, 공경비, 경찰의 역할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더라. 범죄도 증가됐고 경찰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 거는 내가 지키자라는 자경사상, 자구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제 민간 섹터, 민간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공공경찰의 치안활동만으로 크게 확대된 민간 소유의 재산 보호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 경비도 다른 서비스처럼, 다른 상품처럼 시장에서 살고 팔린다라고 스피서가 얘기했습니다. 결국 민간 경비가 사회의 수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활동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경비가 성장함에 따라서 민간 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조금 있으면 나올 이익 집단 이론의 한 가지입니다. 결국 이 민간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자, 그것이 사회적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배경 첫 번째 뭐라고? 범죄가 심각해졌다. 두 번째, 경찰력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 번째, 삶의 질에서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증가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 경비의 섹터가 성장이 되었다는 게 사회적 배경이고,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민간 경비가 왜 이렇게 성장했지? 민간 경비가 성장한 이유가 뭘까? 크게 7가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빼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한원론입니다. 경제한원론. 경제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경제 문제에서 찾는 게 경제한원론입니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경제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자, 예컨대 한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그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나 경제적 운영 상태에 기결 씌우는데 일구도 결국 경제의 직접적인 것을 그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경제 한원론적인 입장의 설명이다. 경제 한원론적 입장에서 학자들은 민간 경비의 성장을 범죄 증가에 따라서 직접적 대응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범죄가 증가한 이유를 실업의 증가로 그 문제를 찾고 있다. 결국 실업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경제 한원론적인 관점에서. 자, 그러면 실업은 경제의 일반적인 침체에서 발생한다고 봄으로써 결국 민간 경비의 성장을 경제 전반의 상태와 운영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입장이다. 경기 침체가 보였던 미국의 1965년에서 1972년 사이의 기간 동안 민간 경비 성장이 상대적으로 큰 게 증가했다는 경험적 관찰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경제 한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적인 성격이 아니라 단순한 상관관계에서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시각으로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한다. 국어를 잘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죠.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복습을 해서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겁니다. 국어가 수학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국어와 수학의 성적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국어에서 찾는, 결국 경제 한원론이라는 게 인과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관관계에서 찾는다는 거죠. 결국 경제 침체가 실업을 증가시켰고 실업 증가가 범죄 증가, 그리고 민간 경비가 성장되었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화 이론입니다. 공동화, 바큐움이 생겼다. 자, 왜 공동화, 바큐움이 이 갭이 생겼냐?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경찰의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한다는 건데, 즉 경찰력은 인적, 물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무슨 공동상태,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 갭을 누가 메꿔준다? 민간경비가 메워준다는 겁니다. 경찰력 한계로 생겨나는 갭, 즉 공동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고, 이것은 민간경비와 경찰이 서로 상호관계나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적 관계에 있다. 공동화 이론은 기본적으로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에 하는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이익집단 이론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익집단 이론은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그 존재하는 민간경비회사가 하나의 이익집단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율이나 제도를 창출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은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궁극적으로 이익집단으로서 내부적 결속과 제도와 법으로 제도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직화의 결과 그 세력과 입지를 강하게 된다는 것이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익집단 이론의 포커스, 경제 한원론에서는 경제와 무관한데도 상관관계인데도 인과적으로 보았다. 공동화 이론은 경찰의 인적 물적 한계로 공동이 생겼다. 그 공동이 민간경비가 생기면서 서로 공동으로 그 공동을 메꿔줌으로써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세 번째, 이익집단 이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보호받지 못한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면서 그 이익집단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그걸 제도화하면서 크다. 그게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자, 네 번째,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수익자 부담 이론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내가 자동차 보험, 내가 운전하니까 무슨 사고가 발생할까 봐 보험을 들인 것처럼 내 자산과 손실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든다는 게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경찰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기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게 다 할 수 없구나. 내 거는 내가 지켜야겠다. 내 거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겠다라는 거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고, 큰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와 같은 역할에 한정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기 위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 보호나 범죄에서 올 수 있는 신체적 피해로부터 보호를 결국 개인적 비용에 의해 담보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네가 수익자가 부담해라 라는 거죠. 자, 결국 민간경비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민간경비가 특정한 시기에 급증하는 것은 몇 가지들이 부수적으로 갖춰졌을 때 가능하고, 소득의 증가, 경비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실제적인 범죄의 증가, 민간경비 서비스 유용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경찰은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 보호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게 누굽니까? 수익자 부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생산 이론입니다. 경찰과 민간경비가 공동으로 생산을 한다는 이론인데, 자, 공경비,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 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 부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경찰이. 여기에 논의되는 민간 부분은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과 영리 목적의 민간경비 등 모든 사람들이 이 범죄 예방, 손실 보호,
자산 보호 등에 관해서 공동으로 생산을 하자라는 거죠. 과거에는 민간 부분을 단지 치안 활동의 보조적 차원 아니면 보조적 차원이니까 밑에 수직적 구조에서 밑에 상하 하복 관계에서 밑에 관계에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인식 민간 부분을 경찰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서 인식하고 치안 서비스, 범죄 예방 서비스, 민간 경비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해내자는 것이 공동 생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치안 활동은 곧 공공경찰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보다 발전한 것으로 독자적으로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 서비스 생산 과정에 모든 민간 부분을 독립된 주체로서 참여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공동 생산 이론입니다. 결국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상호 역할 정립 및 상호 관계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체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전된 것이 공동 생산 이론이고 민간 부분의 참여를 통해 공동 생산을 경찰과 공동 생산하여 주체적 차원,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이 됐다는 것이 공동 생산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민영화 이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민간 역할의 증대를 통해서 국가 비용 절감 효과를 줄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민영교도소입니다. 교도소는 국가만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민영교도소, 지금 우리나라에도 민영소망교도소가 있죠. 이것들은 결국 작은 정부 수립을 통한 국가의 독점,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겁니다.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이념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이 되었다. 몇 년도입니까? 1980년대 복지국가의 이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국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 시장 경제 논리를 도입하자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남산 예전에 국가에서 운영했을 때는 손님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영화되면서 사기업에서 운영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남산타워를 방문하고 있죠.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국가 중요시설의 경호 및 경비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경비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 경비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이론이 민영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뭐 최근 기출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상식상에서 공동생산 이론과 맥을 같이 해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뭐냐? 경찰 활동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하자라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과 언제든 접촉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쉽게 눈을 띄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이러한 경찰 활동 변화는 민간 경비의 협력을 증진시키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있어서 민간 경비의 역할과 증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배웠던 민간 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과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관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약 15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매년 연간 약 3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문제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풀고 계시죠? 수익자 부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제가 부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답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는 것이니까 가번이죠. 자, 경찰은 체제 보호 등과 같은 기능에 한정되어야 된다. 사회 구성 개개인의 안전과 보호는 개인이 해야 된다. 경찰의 공권력 적용은 거시적 추원. 뭡니까? 보험, 아까 제가 설명한 보험,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과 같이 회사 등 안전보호는 누가? 개인이 담당해야 된다. 그게 가번이죠. 자, 또 바로 풀어보시겠습니다. 민간경비 성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머지 3개가 틀렸다는 거죠. 공동화 이론, 경제적 관점인가? 경제적 관점은 경제한원론이고 경제한원론은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한원론이고
공동생산 이론, 공동으로 같이 공동화 이론. 라버는 뭡니까? 이해 집단이죠.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또 바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영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소망교도소, 남산타워 생각하시면 되죠. 아하, 이것도 뭐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으면 너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찾습니까? 답은 가가 되겠죠. 제가 강조했다시피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이념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1980년입니다. 1980년. 그리고 나머지는 나, 다라는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슬쩍슬쩍 기출문제를 풀면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경비의 성장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범죄 증가, 안전의식 증대, 한계, 안 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답은 몇 번입니까? 이걸 뭐 풀어낼 수는 없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년 문제도 2016년에도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문이 조금 길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민간 경비의 성장 이론 중 이익 집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익 집단 이론 내버려 두면 방치될 재산을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자, 여러분 이번 답은 찾으셨죠? 그런데 뭐 이걸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가는 답은 몇 번입니까? 가번이죠. 나는 무슨 이론입니까? 공경비에 힘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 공동화 이론, 정부의 비용 절감, 민영화 이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의 사유재산 보는 개인 해당이 한다? 뭡니까? 수익자 부담 이론.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또 풀어보시겠습니다. 민간 경비의 성장 이론 중 경제 한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고 답은 뭐 경제 한원론이 생각이 잘 안 나오면 지문을 풀면서 머릿속에 되뇌시면 되죠. 다음 몇 번입니까? 나번입니다. 경제 침체와 민간 경비 부분의 수요 증가의 관계를 인과적인 성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가 아니라 경제 한원론은 어떻게? 상관관계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문제, 첫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 서비스 공동생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눈으로 문제를 풀 정도만 되면 되죠. 저희는 100% 만점이 아니라 80% 몸에 힘을 빼고 눈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어도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바로 가번이죠. 자, 공동생산 이론이 아니라 가번은 뭡니까? 집단적 이해 집단 이론이죠. 자, 그리고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 경비가 보완한다.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뭐 바로 답을 찾으셨죠? 뭡니까? 공동화 이론입니다. 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치안 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는 것은 범죄는 항상 내가 각종 범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증가했다. 각종 범죄는 증가했다. 자, 마약 범죄가 감소가 되었네요. 이러면 또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풀다가 나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범죄가 감소가 된 게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가번입니다. 항상 민간 경비, 치안 환경, 항상 범죄는 증가했다. 자, 2018년에 5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경제 한원론, 뭐 자주 나오죠. 옳지 않는 것,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쉽다. 답은 민간 경비가 성장에 따라 민간 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 집단을 형성한다. 이건 뭐 경제 한원론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몇 년간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눈에 익죠. 아마 지금 처음 아예 민간 경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지금의 2018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풀면 답을 선택할 수 있다. 자, 또 풀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범죄 예방이나 통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 사각지대, 바큐움, 갭, 공동화 이론이 되겠죠.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범죄 변화 양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가 흉포하고 있고 뭐 이 문제는 사실 1강에서 풀어도 되고 3강이나 4강에서 치안환경 변화에서 읽어도 됩니다. 사실 거기에 좀 더 맞지만 상식선으로도 본다면 이 문제의 답은 라번이죠. 범죄 행위의 방법이 지역화가 아니라 광역화되고 있다. 광역화되고 있다.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다는 것이 답이고 자,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수익자 부담 이론이었다. 보험이었다. 자, 경찰 범죄 예방 능력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부족하다, 가중하다, 부족하고 노후하다. 다 맞는 내용 같아요. 다음 몇 번입니까? 라번이죠. 자, 이것도 3강과 4강의 내용이 지금 1강 뭐 민간 경비의 환경, 치안 여건이 비슷해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요게 넣어놨지만 내용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2019년 한 문제. 국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 국가 독점 뭡니까? 국가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 국방의 시장 논리 뭡니까? 민영화 이론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개념을 했습니다. 민간 경비 고객을 대상으로 비용을 받고 경비 계약에 의해서 치안 서비스,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공경비는 공공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일반 국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같은 교집합, 같은 성격은 무엇이다? 범죄 감소, 질서 유지, 범죄 예방은 공동이지만 공경비는 법적인 권한, 강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 범죄 진압, 범죄 대응이 가능하지만 민간 경비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지문에서는 법적인 제약이 많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민간 경비가 성장한 사회적 배경, 각종 범죄가 심각하고 양적으로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흉포화됐다. 거기에 따라서 범죄 두려움도 커졌다. 그래서 다양한 범죄가 사이버 범죄까지 커지고 노인 범죄 다양한 범죄가 증가했다. 거기에 맞춰서 국가 공권력, 경찰력은 어떻게 한계가 봉착했다. 거기에 맞춰서 개인은 더 이상 이제 의식주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 따라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삶의 질과 연결되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민간 경비 회사, 민간 섹터가 성장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비가 성장한 이론적 배경에 오늘 7가지가 배웠습니다. 경제 한원론, 경제와 무관한 건데 경제에서 찾는다. 경제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인데 상관관계인데 그 원인을 경제 한론론에서 찾는다는 거죠. 공동화 이론,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공동 상태, 사각지대, 바큐움이 생겼다. 왜? 경찰의 한계 때문에 그 바큐움, 갭을 누가 채워준다? 민간 경비가 채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 관계가 되어 있고 주체적 관계이다. 이익 집단 이론.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될 재산을 누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이익 집단. 이 사람들이 이익 집단들이 제도와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익 집단 이론.
수익자 부담 이론, 보험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을 내듯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체제 유지는 국가가 하고 개인의 안전과 생명 유지, 개인의 자산은 누가? 개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공동생산 이론. 더 이상 민간 부분을 보조적 차원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치안 서비스에 제한된 한계를 경찰이 갖고 있는 한계를 누가? 민간 부분의 시민과 민간 부분의 민간 경비가 같이 하여 공동으로 생산해 놓는다. 그게 공동생산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공동생산 이론과 비슷하게 경찰활동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커뮤니티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서 경찰활동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민영화 이론. 1980년대에 증가된 복지국가, 그래서 비효율성, 국가 운영하는 독점적 비효율성을 위해서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가 만들어진 것처럼 민영화 부분을 점점 커진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을 이 정도 머릿속에 배우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오늘 학습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과 현황입니다. 자, 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